네, 반갑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고요. 효키라죠? 효키라 라이브. 자, 오늘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제가 한국경제TV 고정 출연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오전에 방송 다녀왔고요. 오늘도 일단 여러분들께 그 올해 2020년도에 예상되는 조정 시기를 미리 좀 말씀드리는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조금 있어서 네, 오늘도 이제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날이 너무 춥습니다. 밖에 다니실 때 조심히 다니시고요. 일단 바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쭉 들으시고 올해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오늘 방송입니다. 2020년 증시 조정기 예상이고요. 자, 일단 제가 요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아마 또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예민하시죠?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조정인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 인생을 사시면서도 조정기가 있잖아요. 뭐 무조건 이제 잘 나가던 시절만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 가는 시절도 있고 좀 이제 편하게 이제 좀 다음 단계를 이제 갖다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것도 하나의 조정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올해 우리나라 증시 어쨌든 이제 대세 상승장 초반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 초반을 좀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때가 다 되었다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중간에 분명히 시장이 쉬어가는 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사실 모르겠어요. 돌바락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그 시점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한번 시작해보죠. 자, 패러독스 오브 와일드 파이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랜만에 영화니까 잘 안 되네요. 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뉴욕에서 일할 때 그 같이 이제 일했었던 지인들이 아직까지 뉴욕에 남아있는 지인들이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메시지죠?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이상 정도는 제가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많이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있었던 친구는 예전에 저랑 같이 회사에 있었고 지금 이제 JP 모건에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호주 이제 사람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호주 산불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작년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대요. 작년 9월 달에 시작돼서 10월 달에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제 거의 얼마입니까? 9월 달이면 얼마야? 9, 10, 11, 12, 1, 2, 6개월이죠. 거의 뭐 5개월 이상 이제 산불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산림이 다 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는 산불이랑 얘네들이 보는 산불이 뭔가 다르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산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냐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친구가 집이 이제 시드니예요. 그 부모님이랑 다 사촌들이랑 다 이제 시드니 뭐 이제 그 근처 다 있고요. 다 있는 친구인데 뭐 브리즈번 이쪽에 있는 친구인데 뭐 사진도 몇 개 보여주면서 이제 좀 심각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시드니는 지금 하늘 자체가 노래요. 뭐 워낙 이제 산불이 나면서 그 연기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왔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패러독스 오브 와일드 파이어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패러독스 역설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역설이라는 이제 번역하고 와일드 파이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내용이 산불의 역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왜 이렇게 오늘 그 글자가 안 써집니까? 자, 원래 제가 글씨를 못 쓰긴 하지만 오늘따라 더 안 써지네요. 자, 산불의 역설. 오늘 제 방송 내용의 주제는 사실 이거였어요. 산불의 역설. 참 세상은 넓고 참 희한한 이론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산불의 역설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가 되는 하나의 어떤 주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그렇게 했더니 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불이 일어난 숲은 산불이 일어나지 않은 숲보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해진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산불이 일어나야지만 뭔가 더 크게 피는 꽃도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빨리 진화를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해가지고, 고성에 이전에 크게 산불이 났었잖아요. 2000년 초반에. 예, 그때 제가 아마 군대 있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고성 산불도 이제 겪으면서 산불은 어쨌든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이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의 이제 서부 쪽이죠. 호주 서부 쪽은 이제 국가가 통제하면서 체계적인 통제하에 일부러 이제 불을 내서 이제 어느 정도 삶에 쌓여 있는 그런 잣나무 가지라든지 이파리 같은 것들을 다 태우는 과정이 있대요. 좀 되게 신기했어요, 보면은. 그리고 알아보니까 미국 서부의 국립공원에는 방침이 있대요. 네, 그 방침이 뭐냐면은 제가 다음 페이지로 바로 준비를 했는데, 그 방침이 바로 요겁니다. Let it burn. 요즘에 이제 애기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에 보면 이제 거기 그 주제곡 1편 주제곡이 이제 레리꼬죠. 레리꼬. 예. 그냥 놔두라고, 그냥 가만 놔두라고. 자, 레리꼬. 근데 이제 이거는 똑같아요. 레리 번인데, 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타다라는, 예, 이제 타다가 이제 그 텍스트 타다가 아니고 이제 타다, 이 버닝하다, 무언실가 불에 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레리 번, 그냥 타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타게 두다. 타게, 왜 이렇게 펜이 안 되네. 냅두다. 네, 이런 뜻인데요.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왜? 산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리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죠, 땅덩어리가. 땅덩 넓기도 하고, 서부 쪽의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산불. 이건 방침이 그래요, 방침이. 되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호주의 환경보호국은 3년, 아예 그냥 호주의 서부 지역에 3년에서 5년 뭐 과거에서 모르겠어요. 적정 조정이란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정 조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라톤을 할 때는 바로 더 자, 어쨌건 간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런 적정 조정이 없이 이걸 무시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를 칠때, 실제로 1996초 6월달에 유명 깡통 사고가 있는데, 90년도 초에 이제 주식을 했지만, 저는 90년도 초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구 90년도 초에는 사실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요즘에 왜 여러분들 신용과 빚주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현금이 없을 때. 좀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신용과 빚주라는 걸 많이 쓰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일반 개인들이 신용을 쓰면서 전체 시장에 어떤 신용을 쓰면 신용을 쓰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 신용을 안 쓰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뭐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신용을 쓰는 분들은 주식 경력이 그래도 조금 있는 분들 저는 최소한 신용은 주식 경력이 15년 이상은 돼야 이제 써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제일 뭔가 겁먹을 때가 언제냐면 한 4년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이런 그때 시점이 제일 제 주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제일 건강한 내가 주식시장하고 다니고 진짜 제일 건강 이런 이 시기 사람들이 시험을 제일 많이 써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90년도, 90년도 9월달에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문화 자체가 어때요? 신용을 안 쓰면 신용을 안 쓰면 바보 치고 워낙 정치가 여러분들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가 있는 그래서 신용을 안 쓰면 바보 치고 바보 치고 100이면 100 거의 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때문에 이제 시기에 대응을 못하게 되고 그들의 천사 정말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시기가 시기였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 한번 접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접지 않고 부정이 없으면 항상 이런 일이야. 자, 잘 보세요. 제가 가장 제가 대한 분야 시기가 가장 쉽게 바로 찾다 보시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네. 자, 2003년도에도 기부가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크게 크게 하나씩 하나 준비했는데 되게 많아요. 혹시 예배도 성장 되게 많아요. 도시, 도시, 네, 네, 되게 많아요. 한국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제가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많아요. 도시, 놀라운 정도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저 하나하나 조정도 저때 당시 고점 대비해서 포인트를 보면은 5에서 10%대 조정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에서 10% 그리고 이제 많게는 20에서 30% 조정. 이게 몸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차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 엄청나게 어려웠죠. 2018년, 19년도 볼게요. 자, 이 시기입니다. 2018년도 시기예요. 26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9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600포인트가 내려갔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26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20%가
조금 넘죠? 살짝 넘어간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들 힘들어 죽을 뻔했죠.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죠. 그죠? 그리고 19년도 조정 볼게요. 2249부터 1890.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한 300, 한 60포인트 정도? 맞죠? 360포인트 맞죠? 110에. 네. 350분, 360포인트. 360포인트고 220, 22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18% 정도 되는 조정.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고작 18%, 20% 시장 조정에도 우리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그죠? 근데, 근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시기가 오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미쳐버리죠? 네, 미쳐버려요, 개인들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감당 안 돼요, 이런 조정량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사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은 제 욕 엄청나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할 텐데, 욕을 얻어먹는 게 오히려 저는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들께 이런 팩트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전 더 좋아요. 그래서 난 100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저 욕을 안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또 신중하게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미리 알아둬야 될 2020년도 조정 사유와 시점. 이거는 여러분들 이때 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조정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가 아니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이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어떤 그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바로 가볼게요. 자, 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때 조정이 있을 거예요가 아니고 그냥 있어요. 야,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그리고 MSCI 이머징 리밸런싱,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과 전면 시행. 이 세 가지예요. 이거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 이때쯤 돼서 있을 겁니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자,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뭐 제가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보셔도 되는데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때마침 제 앞에서 이제 코너 하시던 기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이 매수를 도와주지 않는다. 뭐 언제쯤 국민연금 매수세를 늘려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걸 앉아가지고 계속 분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제 팩트를 설명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어떤 최근의 매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 위에서 방해한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는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힘든 시기에 도와줬었던 어떤 지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갚는다라고 절대 않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연금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미래연금을 지급하죠. 맞아요. 그런 집단이 맞는데 국민연금은 컨셉을 조금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국민연금은 수익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수익률 싸움을 하는 우리 일반 인파이터의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장에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거랑 연결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일 투자 자금이 진짜 50억, 100억 막 그렇게 되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처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버텀 인덱스가 있어요. 2000포인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버텀 인덱스가 200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 이게 뭐냐면은 2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어떤 그 바잉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얘들의 바잉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2000포인트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정말 희한하게 국민연금이 나타나서 국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쪽에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에 이제 정리된 자료들을 제가 이제 다 써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씁니다, 이렇게. 네. 써가지고 이걸 보면서 중간에 이제 까먹기만 이제 들고 있는 그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 보면서 타이밍 맞춰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면서 얘기할게요.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주식 투자 밸런스가 17.3%예요. 최근 공시에 따르면. 근데 국민연금이 이 모든 자산을 우리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겠죠.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뭐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뭐 이제 기업 채권, 예, 사채, 기업의 사채. 그 사채가 아니고 이렇게 개인 사채가 아니고 이제 기업사. 예. 그래서 사채, 국내 사채, 해외 사채, 뭐 다양한 걸 투자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주식에는 밸런스를 17.3%를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을 100조라고 하면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100조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17조 3천억을 국내 주식에 매수를 하자고 하는 목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포인트, 바인 포인트 2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조 3천억이라는 범위를 갖는데 아까 그 앞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로 구현 때문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매수할 만한 여력은 있겠죠. 여력은 있지만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밸런스 맞춰서 17%, 18%더 분리자라고 하면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지금 17%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안 할 겁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우리가 17%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 이제 풀레벨이 더 이상 매수를 하고 풀베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코스피 포인트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2300포인트가 됐을 때는 나와야 돼요. 5조 8천억을 매도를 해야지만 17.3%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2500포인트가 되게 되면 약 17조 원, 그리고 2700포인트가 되게 되면 약 28조 원, 그리고 3000포인트가 되게 되면 약 45조 원의 금액을 매도를 해야지만 현재자 기준인 17.3%의 비율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따져보니까 여기부터 이제 2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차이잖아요. 100포인트당 약 6조 원의 매도 리밸런싱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매도 때리면 우리나라 증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시장 랠리의 어떤 첫 번째 포인트가 2300이 될 거예요. 2350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던 증시의 부동자금, 개인들의 증시의 부동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엄청난 금액, 지금 봤을 때 17조, 28조, 45조, 엄청 많다 그러는데 이거를 누가 커버해 줄 거냐? 바로 일부 기관과 개인들이 커버해 줄 거예요. 이게 역설 뭔가 이제 좀 그렇죠. 애매하죠, 뭔가. 자, 이걸 어떻게 개인들이 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 각각 개인들을 그러면은 하루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량이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코스피는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요. 코스닥은 90% 이상을 차지해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예언같이 하는 거예요. 장담하세요. 오늘 2020년 1월 13일 오전 11시 51분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300포인트를 넘어서게 돼서 2350 돌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부동산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주식 좀 해봐야겠네? 그렇게 되면서 개인들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거예요. 분명 다 받을 거예요. 받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주식 투자에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대를 날리면서 국민연금은 17.3%라는 밸런스를 맞출 거예요. 물론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이 좋으면은 여기서 국민연금이 밸런스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만 봤을 때 17.3%.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어떤 MSCI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것들은 딱딱 언제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자산 리밸런싱은 기간의 어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의 기준. 코스피 지수가 정말 이번 달에 급등해가지고 막 2,300, 2,500 가면은 국민연금 이 돈이 이번 달에 들어올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2, 3개월 걸린다. 뭐 2개월 후에, 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렇게 된다.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려워요. 단, 코스피 이 포인트대를 여러분들이, 다 지우고 올게요. 이 포인트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은, 이 정도 포인트니까 국민연금이 이 정도 매도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 봤으니까 그 다음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자, 이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때 그냥 무조건 합니다. 언제? 5월달, 8월달, 그리고 11월달. 이때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니까 이 시기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을 가볼게요. 대주주 양도세 부과 전면 시행. 아이고, 대주주 가려졌네요. 자, 대주주 양도세 전면 부과 시행. 언제입니까? 4월. 그죠? 4월 1일자 매도부터 시작해서 대주주들은 이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3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이슈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죠. 날짜를 보면서. 자, 요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방송할 때 뭐가 뭐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앵커님이.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는 좀 바뀌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편집해 주시는 그 FD님 과정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여드린 파워포인트가 제가 그 환경 쪽에다가 보낸 파워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방송 쪽에서 준비하시다가 좀 이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이에요.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리밸런싱. 요 위에 있죠? A. 요 위에 여기. 1월부터 12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1월부터 12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기억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MSCI 이머징 리밸런싱.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명백히 보이시죠? 5월달, 8월달, 11월달.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5월달, 8월달, 11월달. 자, 이때 무조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 전면 시행. 자, 이건 언제다? 이것은 바로 4월 달에 있으니까, 바로 4월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3월에 있을 것이다. 4월 1일분부터 시행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3월 달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3월 달까지 다 매도를 때려놔야지 4월 달부터 대주주의 어떤 양도세를 내지 않으니까 3월 말까지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달, 2월달 시장 안정기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될 것이고, 3월달에 좀 쉬어야 되고 4월달에는 총선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5월달,
MSCI 리밸런싱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다가 6월달, 7월달 이제 좀 베팅하시고 8월달 MSCI 리밸런싱 있고 9월달, 10월달 괜찮고 11월달 MSCI 리밸런싱 그리고 12월달도 괜찮고 근데 MSCI 리밸런싱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자 리밸런싱이 진행되게 되면은 MSCI 이머징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데 굳이 우리나라 거 정리하고 해외로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 그죠?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절대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올라감에 따라서 MSCI 이머징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좀 달라질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8월 달이나 11월 달 올해 이제 올해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 자산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찌됐건 간에 올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전체적인 1년 시장 컨셉을 잡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좀 질러도 되는 시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요거를 뭐 차트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애드립으로 하는 건데 차트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자, 1월달, 2월달 시장 지수 안정, 3월달은 소폭 조정 혹은 좀 쉬었다가 횡보하다가 4월달 다시 좋다가 5월달 이렇게 됐다가 6월달, 7월달은 좋아졌다가 썸머 랠리 나왔다가 8월달에 조금 쉬어갔다가 9월달, 10월달 갔다가 11월달에는 뭐 연말이니까 조금 쉬어졌다가 그죠? 12월달 다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물론 중간에 이 조정폭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것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악재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졸라 악재들. 지금 북한 한 거로 하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올해 투자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NS홀딩스 대표 김선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